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며느리는 울지도 않고 돈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 영정 앞 향도 꺼지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지옥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뿌옇게 흔들렸어요. 향냄새가 코를 찌르고 검은 옷들이 물결처럼 지나가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은 밥상 앞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김치가 너무 셔.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사진이 돼서 웃고 있더군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밥 한 숟갈 뜨다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4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마지막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빈소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 동네 이웃, 먼 친척들 모두 검은 옷에 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개를 숙이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못 들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장례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부조금은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저 말이 먼저 나온다고요? 부조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봉투도 받아야 하고 장부도 정리해야 되고 답례도 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실수가 없어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결정이었어요. 마치 이미 자기 몫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졌어요. 아니다. 다 할 사람 있는데 뭐. 그렇게 말했는데도 며느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빈소 입구 테이블로 가서 장부를 펼치고 펜을 쥐었어요. 그리고 조문객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능숙하게 봉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함 여기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봉투는 손에서 손으로 조용히 오갔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가끔 두툼한 봉투도 보였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 김 사장님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형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가 빵빵했습니다. 그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장부를 제 쪽으로 절대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렸고 봉투는 장부 옆에 잠깐 올려두지도 않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름을 적고 바로 자기 가방 안에 쑥 넣어버렸어요.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자주 해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점심이 지나자 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돈.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빈소에 들어오더니 절을 하고는 제 옆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위로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사돈은 곧장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봉투를 만지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나중에 헷갈려. 응, 엄마 알았어.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도 처음엔 도와주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말 도와주는 사람은 유가족을 먼저 챙기지 않나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장부와 봉투에 있었어요. 오후 늦게 제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복도 모퉁이에서 그 며느리와 사돈의 대화를 들었어요. 숨을 죽이고 섰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꽤 들어온 것 같아. 그래? 근데 명희야, 장부는 다 적으면 복잡해. 왜? 왜요?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다 적으면 복잡하다?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저는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밤 8시가 넘어서 조문객이 줄어들자 며느리는 큰 쇼핑백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받은 봉투는 제가 집에 가져가서 보관할게요. 여기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일 정확하게 세서 말씀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테이블 위 봉투들을 쇼핑백에 쓸어 담았습니다. 장부도 함께요. 사돈이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잠깐만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남편이 죽은 날 며느리 손에 들려 나가는 그 쇼핑백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남편을 보내러 온 게 아니야. 남편이 남긴 걸 챙기러 온 거야. 그날 밤 저는 빈소 한쪽에 영정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그런데 눈물 사이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사돈의 속삭임, 쇼핑백에 쓸려 들어간 봉투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그들이 훔친 건 부조금만이 아닐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못 잔 상태로 빈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부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말끔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쇼핑백을 들고 나가던 사람 맞나 싶을 만큼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잠은 좀 주무셨어요? 그 말투가 어제와 똑같아서 더 섬뜩했어요. 그런데 어제 부조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치 준비된 질문이라는 듯이요. 제가 밤에 다 세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얼마나 들어왔는데? 대략 이 정도요. 며느리가 말한 숫자를 듣는 순간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제 제가 본 봉투들, 복도에서 들은 말, 사돈과 며느리의 태도, 그 모든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었거든요. 적다고 말하기엔 너무 적었습니다. 어제 조문객 꽤 많았잖아. 요즘은 다들 부조금 많이 안 해요, 어머니.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이라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두툼한 봉투, 손에 잡히는 묵직함, 김 사장님이 건네던 봉투의 감촉까지요. 하지만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또 힘들어서 헷갈리시는 거다라는 말로 덮일 게 뻔했거든요. 그때 사돈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죽과 음료수를 들고요. 사돈, 아침은 드셔야죠. 사람이 밥을 먹어야 버텨요. 말은 친절했지만 사돈의 눈은 계속 며느리 수첩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정리는 됐니? 응, 엄마 대충. 대충? 남편 이름으로 들어온 마지막 마음을 대충 정리했다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잠시 뒤 남편 회사 후배라는 젊은 남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형수님, 어제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더군요. 어? 어제도 오셨잖아요. 네? 저는 어제 못 왔는데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미 장부에 왔다고 적어놨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숫자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날 점심 무렵 저는 조용히 장례식장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실장님, 비용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실장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기본 패키지 외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요. 추가 옵션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며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사인 보이시죠? 서류에 적힌 며느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의 업그레이드, 관 업그레이드, 꽃장식, 식사 인원 추가, 하나같이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금으로 카드 결제도 일부 들어갔고요. 카드요? 누가 냈는데요? 며느님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저는 아직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는 이미 카드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사무실을 나와 빈소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은 이제 확신이 됐습니다. 부조금 숫자가 바뀌고 장부가 숨겨지고 비용이 제멋대로 늘어나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남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처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이제 울기만 하지 않을게. 당신 이름으로 온 마지막 마음 내가 지킬게. 그 순간부터 제 슬픔은 조용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장례가 끝났습니다. 3일장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남편은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셔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허함만 남아 말 한마디가 무거웠죠.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서 가족회의예요. 정리할 게 많아서요. 정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며느리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이제는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오후 며느리 집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노트북, 계산기, 장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준비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오래전부터 예상해 둔 사람처럼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며느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엑셀표가 떠 있었고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렬돼 있었어요. 부조금은 이 정도고요. 장례 비용은 이만큼 나갔어요. 그래서 남는 돈은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는 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사돈, 장례 치르느라 우리도 돈이 꽤 들었잖아요. 교통비에 식비에 왔다 갔다 하느라. 며느리도 곧장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3일 내내 회사 못 나갔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조금씩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을 무언가가 쿡 찔렀습니다. 나누다, 목. 남편 이름으로 온 마지막 마음을 이렇게 계산해서 나누자고요?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이니? 말 그대로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누자. 그 말에 며느리와 사돈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들도 그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며느라, 어제 말한 부조금이랑 오늘 숫자가 조금 다르네. 아, 그건 빠진 봉투가 있어서요.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말처럼요. 그리고 장례 비용 말이야. 네? 추가 옵션들 꼭 다 쓴 거지? 그럼요. 다 필요해서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확인만 해볼게. 뭘 확인해요? 장례식장에.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말 못 믿으세요? 아니, 그냥 확인. 혹시 몰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일부러 모두 들으라고. 어제 치른 장례인데요. 추가 옵션 중에 취소된 게 있나요? 잠시 후 담당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영상 서비스랑 꽃장식 일부 취소됐습니다. 환불 처리도 됐고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취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며느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 썼다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도는 물컵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언제? 정리되면요. 정리라는 게 뭐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숨기는 게 정리야?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명희야, 환불 받았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머니, 다음엔 제대로 정리하자. 거실을 나서며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울 일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어두운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끝내고 싶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며느리와 사돈이 보여주는 태도, 바뀌는 숫자, 숨겨진 장부, 취소된 옵션,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펜을 쥐니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제 들은 말, 오늘 바뀐 숫자, 장례식장 서류 날짜, 누가 결제했고 누가 환불했는지 하나씩 적어 내려가자 혼란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흐릿해지고 대신 차가운 판단이 자리를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례식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빈소는 이미 다른 사람의 장례를 준비 중이었고
남편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제 장례 치른 사람인데요. 담당자가 저를 알아보고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추가 옵션 취소권 때문에 왔습니다. 아, 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내역을 보여줬어요. 영상 서비스랑 꽃장식 일부가 취소됐고 환불은 결제하신 카드로 들어갔습니다. 결제한 카드가 며느리 카드죠? 네. 그 말이 확인되는 순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옵션은 며느리가 추가했고 취소도 며느리가 했고 환불도 며느리에게 들어갔습니다. 제 동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계약한 날짜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서류를 받아본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계약 날짜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미리? 왜? 그날 오후 저는 조문객 몇 분께만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어요. 남편과 특히 가까웠던 분들, 제가 봉투를 직접 본 분들만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날 부조금을 얼마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에 들려온 금액들은 며느리가 말한 숫자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확인할수록 차이는 분명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고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자료를 모으세요. 말은 아끼시고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서, 결제 내역, 취소 내역, 제가 적어둔 메모들. 종이를 쌓아두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야. 되돌리려는 거야.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명희가 많이 울어요. 그래? 엄마, 조금만 넘어가 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네 아버지 장례식이야.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어요. 어제 이 일은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준이 걸린 문제라는 걸요. 토요일을 정산 날짜로 잡았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어요. 날짜를, 숫자를, 말들을. 울지 않기로 한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당해야 하는 건 아니야. 아내로서, 사람으로서 지킬 게 있어. 그리고 토요일 아침 저는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거실 테이블을 닦고 서류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장례식장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취소, 환불 기록, 제가 직접 적어둔 메모들. 종이 위에 놓인 것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누군가 훔치려 했던 진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아들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사돈은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와. 제 목소리가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모두가 테이블 앞에 앉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오해하신 게 있어서.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오해를 풀려고 부른 게 아니야. 정산하려고 불렀어. 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장례식장 계약서야. 날짜 봐.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계약돼 있더라. 왜 미리 했니? 사돈이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 말할 차례 드릴 겁니다. 다음은 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추가 옵션 네가 넣었지? 취소도 네가 했고 환불도 네 카드로 들어갔어. 어머니 그건 내 동의는 언제 받았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적은 메모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확인한 실제 부조금이야. 조문객 몇 분의 금액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자 거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네가 말한 숫자랑 다르지? 사돈의 손이 떨렸고 아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명희야, 이게 다 사실이야?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욕심을 냈어요. 사돈도 결국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분노가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아주 깊은 피로가 밀려왔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생각은 하지 마. 저는 준비해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정리 내용이야. 숨긴 금액, 환불받은 돈, 전부 원래 자리로 돌려놔. 그렇게까지... 사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건 너희야. 제 말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어요.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 벌어진 일이야. 네가 판단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날 며느리는 숨긴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썼고 사돈도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야. 모두가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온 마지막 마음 내가 지켰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당신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장례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밝음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족이라고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시작이 되기를.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